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추운 길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찹네요. 뭐, 내일은 영하 뭐 10도 가까이 떨어진다는데, 올겨울 들어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이 동영상 찍다가 자꾸 꺼져가지고, 휴대폰 자동으로 막 꺼져 보더라고. 그래가, 왜 이러고 했더니만, 그, 카메라에 그 앨범에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차잖아요. 차면 용량이 차가지고 자동으로 꺼졌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삭제를 해가 용량을 좀, 용량이 용량을 좀 줘야지만 동영상이 쭉 계속 이어지더라고. 안 그러면 중간에 꺼져버리더라고. 왜 자꾸 꺼지노 했겠지만, 전에도 그랬었는데, 이게 또 캐치를 못하니까. 아유, 안 그러잖아. 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뭐, 가격이 안 좋네요. 그죠? 모빅도 뭐 조정을 계속 꾸준히 받는 거고. 따지고 보면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좋았던 적이 많이 없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80% 기간을 따지면 전체 기간 중에 한 80%, 70%는 계속 안 좋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한 번씩 이렇게 반감기라고도 하고, 뭐 또 반감기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장이 좋았을 때,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조금씩 올랐을 기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막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구간, 그리고 폭락 구간, 이런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었는 것 같고, 모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떤 뭐 기대 심리에 비해가 이제 이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생각보다는 잘 없으니까 실망 매물도 많고, 이게 뭐지라고 처음 들어왔다가 이건 뭐 위험하네 싶어서 도로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고, 가격을 보고 뭐 있으면 또 초기에 에어드랍을 많이 받았던 분들 중에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생활 수준은 좀 많이 올려놨을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지출이 좀 커지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또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바꾸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별 그게 없네 싶어서 어차피 돈은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뭐 1, 2년 또 한 세월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또 내놓는 물량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가격이 다 안 좋네요. 이게 이 정도까지 또 떨어지겠나 싶은데 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설마 그때 그 전 가격으로 돌아가겠나 싶은데 또 돌아가요, 이게. 참, 이게 참. 근데 주식하고는 좀 틀린 게 뭐냐면,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완전 회복 못할 만큼 떨어지진 않아. 참,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폭락인데, 이제, 3년, 4년 주기로 3년, 4년 전에 가격대를 이래 보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 그 중간에 이제 급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거 끝났다, 폭락이다, 이건 뭐 이런 이래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 구간밖에 안 보는 거지. 과거는 이제 의미 없잖아요. 과거 뭐 4년 전, 10년 전 그 가격대는 본인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한 구간만 넘기면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편안해지도
요즘같이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좀 불안하고 그래. 불안하고, 야, 도대체 요번엔 또 얼마큼 떨어질까? 뭐 지금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비트코인 투자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 내려가지고 냉정하게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많이 있지, 진짜 어려워. 이게 인간으로서 내가 보면 불가능한 능력 같아. 진짜 소수의 좀, 투자에 대한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막 과거에 있잖아요. 이런,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 작가님 투자했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월가의 영웅, 이 있잖아요. 책 있잖아요. 저도 그거 옛날에 샀었는데, 조금 읽다가 책꽂이 꽂아두고, 이따가 언젠가 읽어야지 했는데, 언제가 그걸 중고서적에 팔았어요. 내가 언제지? 그때 비트코인 해킹 당하고, 시파이 못 끼고 이렇게 할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집에 있던 제 취미였던 그 기타가 있는데, 전기 기타 그 서울에 그 인디밴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인디밴드가 이게 전문으로 하는, 전문이라기보다는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밴드 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바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던 저 기타는 왜 할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그럼 내한테 팔아라 했거든요. 그래가 그거를 샀어요. 내가 취미로 조금씩 치고 했는데, 내가 좀 아꼈거든. 내한테 좀 그런, 이제 좀, 프로급 기타는 없어가지고, 제가 또 기타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통기타 치는 수준이라가지고, 그래도 좋더라고. 옛날부터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팔아보세요. 앰프고, 뭐고, 전자기타 보면 그 변환기 있거든요. 전기 소리로 바꾸는 변환기하고 세트인데, 그것도 다 팔고, 책도 집에 있던 책들 웬간한 건 다 정리해보세요. 중고서적에 올리면 팔릴만한 거는 다 올렸다니까. 그때 같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정신병항이 없어가지고, 일단 현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운동기구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끌어모아가 비트코인 사먹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저도 현실적으로 딱 늦게 주식 투자를 이래 하면, 이상하게 보면, 내리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에 대한 내 원칙이 잘 없어요. 내 따라는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래 보면은,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더라고. 또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 본인은 또 이래, 아니라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씌우는데, 정작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몇 종목을 이렇게 하면은,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주식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꼭 오를 때 팔고, 오를 때 사서 내릴 때 팔고. 근데 왜 소액 들어가는 금액들 있잖아요. 소액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못 팔고 이래요. 계속 손실이고 이래. 그럼 크게 뒤에서 멀찌감치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금액으로 보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더라니까. 그 소수 종목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나는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판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 투자에 대해서 이게 쉽게 판단해가지고 쉽게 하고 할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내가 주식 계좌를 열어가지고 꾸준히 사서 모으는 게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뭐 큰애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용돈 모아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뭐 비트코인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이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정리하고 모빅으로 갈아탔고, 막내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건데, 이제 고등학교 때 용돈 모아서 사고 주식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도 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나갔거든요. 뭐 학업하고 병행하는 건데, 한 2년 일하면서 월급의 거의 한 7, 80%를 반반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 반, 주식 반 이래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달 딱 꼽아가지고 날짜 월급날 딱 되면 종목, 주식 종목 한 3개, 4개 해가지고 계속 사고, 비트코인 그냥 사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야 뭐 사고 팔고 할 자신 그게 없는데, 주식을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종목도 변경하고 뭐 이래 팔아도 보고 사기도 보고 뭐 이래 필요할 때는 팔아서 생활비 쓰고 뭐 와리가리 뭐 이래 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또 뭐 수익률이 우리 애가 홀랐다니까, 금액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주식을 잘한다 뭐 이거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니까. 이게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내가 같이 주식과 같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기분으로, 안 그러면 사서 모은다는 개념으로 정말 짧게는 5년, 그냥 한 10년 이상은 내가 이 주식을 사서 꾸준히 모아간다라는 결정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저도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우량주라고 하는 이 종목이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우량한 종목일까? 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 종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치는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주식 투자는 진짜 완전히 본인이 해야 돼. 그리고 쉽지도 않고, 이거 투자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가 오히려 편해요. 모빅 투자, 모빅은 비트코인보다는 좀 어려운 거고,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알트 코인들 중에서 모빅도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구현해 나가고 뭐 이렇게 마케팅이 되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아무리 투명하고 신뢰가 가는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지금 뭐 5년 10년 이상씩 된 알트 프로젝트들과 어떻게 식으로든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밀린 그 프로젝트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계속 경쟁을 걸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모빅도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어떤 승부수를 계속 던져야 되는, 한동안은 그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빅도 보면 좀 쉽지만은 않은 투자 같아요. 하지만 초창기부터 이래 지켜본 저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100% 확신은 위험합니다. 뭐든지 100% 확신은 위험하다. 그리고 100% 부정도? 그건 더 위험하다. 라는 제 생각이고. 근데 비트코인은 모르겠어요. 그 역사가 있으니까. 15년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많이 이게 녹아 있잖아요.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과 이런, 한국의 뭐, 오 작가님 같은 분들의 어떤 그런 피와 땀이 다 녹아 있는 어떤 그런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요즘같이 많이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 정도고, 내가 이 가격대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는 상황이 또 억울하기도 하고, 올해 좀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 하는 좀 쓰라린 그게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서민들은 못 자겠노. 안 그래요? 뭐 여유자산이 뭐 많아가지고 진짜 뭐 집안에 큰 일이 생기고 변수가 생겼을 때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들 뭐해.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뻔히 비트코인도 뻔히 보면 뻔히 뭐 올해 뭐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한 2년 3년만 좀 더 버티고 있으면 최소한 뭐 많게는 뭐 두세 배, 적게는 뭐 1.5배, 1.3배 모르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냉정하잖아요. 냉정하다니. 어쩔 수 없잖아.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오빅도 요즘 가격대가 매물이 자꾸 쏟아지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홀더 분들도 많이 지쳐가는 중인 것 같고, 뭐 이모의 기적이라는 어떤 이벤트에서 이제 신규 영입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뭐 영입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퍼져나가는 게 생각보다는 속도가 느리고 좀 지루한 장세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일부러 이런 생각은 또 그런데 약간 시간을 좀 느린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빨리 올라가고 빨리 가기 올라가 봐야 좋은 사람 극소수잖아. 극소수일 뿐이거든요. 빨리 올라가 본들. 근데 천천히 조정 구간이 길고 천천히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천천히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모를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뭐 8모가 됐든 12모가 됐든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은 모빅의 보유장이 많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많아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팔지 않고 그래도 뭐 20개, 30개, 40개, 60개 이렇게 앞으로 뭐 그게 3년 뒤, 4년 뒤,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유하고 쥐어질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뭐 지금 뭐 2만 명이든 앞으로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늘어나는 과정 속에 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또 안 그러면 뭐 조정 구간이 좀 길고 또 이렇게 한 챕터 조금씩 올라가는 게 영구적으로는 다수에게 이익이다, 다수에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급하게 빨리 오르면 급하게 빨리 올라서 뭔가 인생이 확 바뀐 사람들이 극소수일 때 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생태계가 작으면 받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또 힘든 기간을 또 버텨야 되고, 근데 버티는 중에 거의 대부분은 못 버틸 거고, 또 그 중에 소수만이 또 나중에 또 이익을 볼 거고,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순환인 것 같은데, 이거를 최대한 완만하게 완만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완만하게. 그러려고 이모의 기적도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닌가. 그죠? 예. 좀 부드럽게 하려고. 거친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도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막, 열광하고, 막, 환호하고, 막, 갑자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이런 분위기는 과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또 잘 물린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이렇게 시즌 종료가 이렇게 이어진 이 시즌과 모비게트 가격이 딱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생태계가 오히려 생태계는 확장되어 가는데 가격은 계속 꾸준히 조정을 받고, 이게 아주 약간 타이밍 이런 게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올해 하고 내년이 비트코인한테도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모비한테도 올해하고 내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집에 아침이란다. 회사 다 와가네요. 하여튼, 오늘 추운데, 오늘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